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이 북적이고 있었다. 저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하는 공간. 박수연은 출국 수속을 마친 아내 서진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미묘한 힘이 들어갔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낼 수 있어. 아내는 밝게 웃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그래도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거잖아.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스며 있었다. 진영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2년간 떠나기로 했다. 처음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지지하기로 했다. 장거리 부부 생활이 힘들겠지만 각자의 꿈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2년 금방이야. 요즘 영상통화도 잘 되잖아. 진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수연에게는 어쩐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매일 연락할게. 그의 말에 진영은 피식 웃었다. 진짜야? 하루라도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벌칙 받을게. 오, 좋아. 나중에 보자. 진영은 그렇게 마지막 농담을 남기고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한 번 뒤를 돌아 수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아내는 떠났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마치 낯선 곳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한 이후 줄곧 아내와 함께했던 집. 소파에 앉아도, 주방을 둘러봐도, 침실에 들어가도 모든 곳에서 아내의 흔적이 느껴졌다. 금방 지나갈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녁을 대충 때웠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TV를 틀어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공항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너무 보고 싶더라. 조금 지나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다. 응, 무사히 도착했어. 비행기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야 연락했어. 오빠,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 다시 공허한 감정이 밀려왔다. 앞으로 2년,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저 습관적으로 하루를 살아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적막함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불을 켜도 환하지 않은 공간, 대충 걸쳐둔 옷가지 하나까지도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모님이 서 계셨다. 장모님? 진영이가 떠난 이후로 혼자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장모는 익숙한 듯 주방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풀기 시작했다. 이거 다 뭐예요? 집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장 좀 봐왔지.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다. 괜찮은데 일부러 그러실 필요까지는. 이게 다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일이야. 우리 진영이 없는데 혼자 잘 먹고 있는지 걱정돼서. 그 말에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다. 장모는 자연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푸는 모습. 자, 먹자. 그는 한동안 밥상을 바라보았다. 진영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이제는 사라진 시간. 그런데 장모님이 해준 음식 앞에서는 조금이나마 그 허전함이 메워지는 듯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이후로 장모는 가끔 찾아왔다. 명목은 단순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서. 수연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녀의 방문이 반갑게 느껴졌다. 어느 날 장모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주말에 또 올게. 그 말이 남긴 여운이 생각보다 길게 남았다. 수연은 장모가 떠난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아내가 떠난 적막한 집이 조금 덜 외로워졌다는 것을. 수연은 요즘 장모님의 방문이 반가웠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지만 장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 저녁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해결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장모님의 손길로 조금씩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장모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게 번거로울까봐 사양하려 했지만 정작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나도 진영이 없는 동안 내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실 장모님의 방문이 점점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도 장모님이 저녁을 해주었다. 따끈한 된장찌개에 잘 구운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놓였다. 밥을 푸면서 장모님이 말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수연은 밥을 뜨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항상 똑같죠. 일 많고 피곤하고. 장모님이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진영이랑 영상통화는 자주 해? 네, 매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가끔은 힘들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계속 연락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하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장모님은 수연이 혼자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생활에 부족한 건 없는지를 세심하게 물어보았다. 청소는 어떻게 해? 그냥 대충? 네,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럴 줄 알았다. 장모님은 그 말을 하며 씩 웃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예 작은 청소 도구를 챙겨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해 주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너 혼자 사는 거 내가 보기에 너무 엉망일 것 같아서. 그렇게 장모님은 주방 정리부터 시작해 세탁기 돌리는 법을 다시 알려주고 잘 개어지지 않은 옷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 수연은 점점 장모님의 손길이 익숙해지는 자신을 깨달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문을 열자 은은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마치 아내가 있는 것처럼. 왔어? 부엌에서 장모님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적으로 여기가 처가집인지 자신의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장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저녁 먹고 가려고. 수연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요즘 장모님 덕분에 밥도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장모님은 식탁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내가 안 오면 너 그냥 대충 시켜 먹을 거잖아. 뭐 그렇긴 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수연은 어느새 장모님의 방문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 맞다. 식사를 마친 후 장모님이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이거 뭐예요? 반찬. 너 혼자 밥 해먹기 귀찮잖아. 수연은 통을 열어보았다. 정갈하게 담긴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너무 신경 써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내 딸이 안 챙겨주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야. 수연은 장모님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장모님이 본래 이렇게 자주 집을 찾아오고 챙겨주는 분이셨던가? 진영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의 방문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가끔 찾아와 밥을 해주고 가는 정도였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저녁만 먹고 가던 것이 점점 늦어지다가 가끔은 하룻밤 자고 가는 날도 생겼다. 장모님, 너무 늦었어요.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도 되겠어? 그럼요. 방도 있는데요. 그렇게 장모님은 몇 번이고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수연이 먼저 장모님께 연락을 했다. 장모님, 저녁 드셨나요? 오늘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응, 갈게. 저녁 뭐 먹고 싶어? 이제는 아예 집에 오겠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경우도 생겼다. 수연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너무 장모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혼자 사는 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했다. 이제 여기 오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수연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저도요.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진영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마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요?
엄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장모님은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국을 한 숟갈 떠서 수연에게 내밀었다. 맛 좀 봐줘.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모님의 손에서 국을 받아 먹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끝이 살짝 그의 손에 닿았다. 사소한 접촉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순간적으로 그 감촉을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왜 신경이 쓰이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냥 장모님이 나를 잘 챙겨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른 것은 장모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수연은 이제 장모님의 방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장모님이 오면 어딘가 어색하기도 했고 미안한 감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장모님을 맞이했다. 오히려 퇴근 후에 장모님이 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다. 그날도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김치찌개 냄새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면서 부엌으로 향했다. 오셨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다. 응. 오늘 좀 일찍 왔어. 너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수연은 씩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장모님이 없었으면 저 그냥 컵라면 먹고 자는 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장모님은 수연을 보며 피식 웃었다. 진영이도 없는데 누군가는 널 챙겨줘야지.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 그리고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은 뭔가 달라요. 집밥 느낌이랄까? 장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 입맛을 좀 알게 됐나 보네. 둘은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했다. 장모님도 어느새 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냥 자고 갈까? 수연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방도 있는데요. 장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눈치 안 보고 자고 갈게.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장모님이 집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 처음엔 그냥 밥을 해주고 가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며칠씩 머무는 날도 생겼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님이 먼저 와 있었다. 벌써 오셨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나서 그냥 왔어. 이제는 마치 가족처럼 당연하게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장모님과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다.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좋네요. 그래?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아니요. 요즘은 장모님 덕분에 집에만 있었잖아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니까 좋네요. 수연은 카트를 밀며 장모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손놀림이 능숙하게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고르고 장을 봤다. 이건 어때요? 그건 너무 질겨 보이네. 이걸로 하자. 어느새 장모님과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고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둘이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함께 장을 정리하면서 수연은 문득 장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는 잠깐 왔다가 갔던 사람이 이제는 집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모님이 말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래? 수연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디요? 그냥 요즘 계속 집에만 있었잖아.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장모님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이상한 일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 가는 거 어때? 바닷가요? 장모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말에 둘은 바닷가로 향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와, 바람이 좋네. 수연도 가볍게 웃으며 따라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장모님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 수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롭지? 그 말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장모님의 손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사소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왜인지 마음을 흔들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그리고 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장모님의 존재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주말 아침,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오늘은 등산 가기로 했었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수연은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네. 그런데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이른 게 좋아. 사는 아침 공기가 맑거든.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계란을 부치고 있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이 상황이 어색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산 입구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오랜만에 운동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체력이 더 좋을걸? 그건 좀 억울한데요. 둘은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르막길이었지만 점점 경사가 가팔라졌다. 숨이 차오르면서 수연은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다. 괜찮아? 네. 장모님은 안 힘드세요? 이 정도야 뭐. 그녀는 싱긋 웃으며 앞장서 나갔다. 잠시 후 나무가 울창한 곳에 도착했다. 바람이 소립 사이로 스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와, 공기 진짜 좋네요. 수연은 가슴을 크게 들이마셨다.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오길 잘했네. 둘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장모님이 물통을 건네며 말했다. 목마르지? 감사합니다. 수연은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바로 옆에서 장모님이 미소 짓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 보였다. 그의 시선이 장모님의 얼굴선을 따라 움직였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 땀에 젖은 이마,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이는 표정. 그리고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등에 스치고 지나갔다. 왜 갑자기 이런 게 신경 쓰이지? 그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장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등산을 마친 후 근처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장모님이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냥 발만 담가 볼까요? 수연이 제안하자 장모님이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좋지. 둘은 얕은 파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싸며 시원함을 주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수연이 감탄하며 바닷물을 튀기자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장난꾸러기네. 너 한번 맞아보세요. 수연은 일부러 물을 튀겼다. 장모님이 깜짝 놀라며 물러섰다. 이제 보니까 장난도 잘 치네. 저 원래 이래요. 장난스럽게 장모님에게 물을 튀기려는 순간 그녀가 중심을 잃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조심하세요. 수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다. 그런데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장모님의 손이 그의 팔을 잡고 그가 장모님의 허리를 받쳐주었다. 물기 어린 눈동자가 가까이에서 마주쳤다. 이상하다. 너무 가까운 거리인데 둘 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장모님이 먼저 웃으며 거리를 살짝 벌렸다. 너 아니었으면 넘어질 뻔했네. 제가 괜히 장난을 쳤네요. 수연은 애써 웃었다. 하지만 아직도 손끝에는 장모님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둘은 숙소로 돌아왔다. 작은 펜션이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어떡하죠?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괜찮아. 침대에서 자고 나는 바닥에서 잘게. 그럼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됐어. 내가 더 나이 많으니까 내가 바닥에서 자야지. 결국 장모님이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나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같은 공간에서 자는 거 이상한 거 아니겠지? 수연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런데 한참 후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너 잠들었어? 아니요. 오늘 즐거웠어. 저도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장모님의 숨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호흡. 수연은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다. 분명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온 후
수연은 이상할 정도로 장모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이게 뭐지?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평소처럼 집에 와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퇴근 후 그녀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늘 똑같죠. 피곤하고 바쁘고. 수연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어쩐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장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피하는 것도 어색했다. 너 피곤해 보인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밥 먹고 씻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장모님은 익숙한 듯 수연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다. 넥타이 좀 헐렁하게 하고 있어. 너무 조이면 목 아프잖아.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장모님의 손길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다. 아, 저 씻고 올게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욕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왜 얼굴이 달아오르지? 수연은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긴장감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야만 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장모님은 거실에서 와인을 꺼내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한 잔 마시고 자고 싶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잔을 2개 꺼내더니 하나를 내밀었다. 너도 한 잔 할래? 수연은 망설였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한 잔만요. 그는 잔을 받아들었다. 와인은 부드럽게 넘어갔다. 적당히 알코올이 퍼지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우리 이렇게 와인 마시는 거 처음이지?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원래 장모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가끔. 근데 혼자 마시는 건 싫더라. 그녀는 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진영이랑은 이렇게 둘이 마셔본 적 없어. 아내랑은요? 응. 진영이는 술을 잘 안 마시잖아.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너랑 한 잔 하고 싶었어. 수연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저도 이런 시간 나쁘지 않네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해갔다. 평소처럼 편안한 대화였지만 와인의 분위기 때문인지 오늘따라 그녀의 시선이 유독 깊게 느껴졌다. 너 나한테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잔을 빙글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있잖아.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가끔 나를 볼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랐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지금 장모님을 보고 있지만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장모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모습,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손길.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장모로만 보이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와인 한 병이 거의 비워졌고 잔 속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이 흔들렸다. 이제 그만 마실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은 가만히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 그래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알코올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자리를 정리하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그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네, 장모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다정한 시선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어떤 생각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런 관계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 그 말에 수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분명 장모님은 여전히 장모님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낯선 감정이 있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뺐다. 장모님, 오늘은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얼른 주무세요.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등을 돌린 순간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그는 굳어버렸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 주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장모님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장모라는 관계가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에 불이 꺼졌다. 오직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비췄다. 수연은 장모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볼을 감쌌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선을 넘었다. 밤이 깊어갔다. 적막한 방 안에서 서로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장모님은 조용히 그의 옆에 누워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방 안은 적막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수연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무슨 짓이지? 옆을 돌아보았다. 장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어깨 위로 이불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내 움켜쥔 주먹을 거두었다. 정신 차려. 박수연.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새벽이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마치 도망치듯이. 하지만 그 순간 침대 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려고? 수연은 굳어버렸다. 천천히 돌아보자 장모님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다. 그냥 물 좀 마시려고요.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치는 건 아니고.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환히 보였다.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연은 답하지 못했다. 후회해야 하는 걸까? 이건 명백한 금기였다. 그는 장모님의 사위였다. 결혼을 했고 아내는 그를 믿고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신뢰를 배신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모님이 씩 웃으며 말했다. 너 참 착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죄책감부터 드나 봐. 그녀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차분한 얼굴로 덧붙였다. 근데 있잖아. 난 후회 안 해.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넌 내 곁에 있었고 난 내가 좋았어. 그냥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잘못된 일이란 거 알아. 하지만 난 그걸로 괴로워하고 싶진 않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서 그녀는 웃었다. 우리 아침이나 먹자. 그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지? 아침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평소처럼 장모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수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어제 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밥 좀 더 먹을래? 수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그래도 아침은 챙겨 먹어야지. 너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수연은 더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 그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수연은 더욱 괴로워졌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업무를 하다가도 문득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장모님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건 실수야. 단 한 번의 실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거였다. 며칠 후 장모님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왔네. 내가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어.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요즘 바빴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녀를 대하는 수연의 감정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더 이상 장모님을 이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장모님과의 그날 이후 수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한 번의 실수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지냈다. 아니, 더 가까워졌다. 장모님은 여전히 집에 자주 찾아왔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이제는 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그녀는 늘 그렇듯 자연스러웠다. 마치 가족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하지만 수연은 이제 그 모든 행동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서. 그녀도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봐?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냥요. 감사해서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장면.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전과 같은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다.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수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진영. 수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오빠. 나 갑자기 귀국하게 됐어.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뭐라고?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당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숨을 삼켰다. 그럼 언제 오는 건데? 다음 주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장모님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도 방금 전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오빠, 너무 놀라지 말고. 난 너무 좋아. 벌써 보고 싶다. 진영은 밝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순간 거실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진영이가 온대. 수연이 힘겹게 말했다.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의외로 덤덤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그냥 그대로 지내면 되지 않을까? 네, 진영이가 돌아와도 우리 관계가 끝날 필요는 없잖아.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정리해야 해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넌 날 떠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진영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수연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들.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장모님과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장모님,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영이가 오기 전에 이 관계 끝내야 해요.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을 뿐이었다. 장모님, 제발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정말 나를 떠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할 순 없어요.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진영이가 돌아오면 나랑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겠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이미 나를 떠날 수 없어.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힘을 줬다. 그렇지 않니? 수연은 움찔하며 손을 뺐다. 아니에요. 전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장모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럼 나 없이도 괜찮겠어?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정말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울 수 있어? 수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은 알았다. 그녀는 결코 이 관계를 끝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도 쉽게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장모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었다. 그는 정말 그녀를 떠날 수 있을까?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관계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진영이 귀국하는 날, 공항은 북적이고 있었다. 수연은 가슴이 답답한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는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빠, 멀리서 진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기쁨이 가득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잘 다녀왔어? 진영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너무 보고 싶었어. 수연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그 뒤에 서 있는 장모님을 향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엄마, 진영이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도 나 보고 싶었지?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장모님은 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수연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영은 여행 가방을 풀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없는 동안 엄마가 잘 챙겨줬다며? 수연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응. 진영은 웃으며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오빠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줬다면서?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사위가 혼자 힘들지 않게 해야지. 엄마 최고야. 오빠,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그는 내내 장모님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마치 더 여유로워진 듯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평소대로 돌아가는 듯했다. 진영은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고
장모님도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진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그날 밤 수연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진영은 방에서 이미 잠이 든 듯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잠 안 자? 수연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장모님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농도가 서려 있었다. 그냥 물 좀 마시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잔을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서 한 모금 마셨다. 너 요즘 너무 긴장한 것 같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진영이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나를 피하는 거야? 그녀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어? 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장모님은 피식 웃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날 완전히 떠날 순 없을 거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진영이 집에 있는 낮 동안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장모님은 틈을 만들었다. 수연아, 잠깐 도와줄래?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에 가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할 수 있어?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날 밤도 선을 넘었다. 진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연은 점점 지쳐갔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결코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장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괜찮겠어? 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내와 나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턱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난 괜찮아. 넌?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장모님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아니, 놓지 못할 것이었다. 그들의 은밀한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연의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진영이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일상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는 여전히 장모님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영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오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진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걱정하시더라. 오빠가 요즘 잘 못 쉬는 것 같다고. 수연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엄마가? 응, 요즘도 자주 우리 집에 오시니까 오빠도 잘 챙겨주고 싶으신가 봐. 진영은 해맑게 웃었다.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해. 오빠 잘 챙겨주셔서. 그 말에 수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진영은 모른다. 그녀는 이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고 말았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장모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끝낼 수 있겠어? 네, 장모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좋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문을 나섰다.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길이 떠오르고 있었다. 몇 주 후 장모님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진영 앞에서도 그의 앞에서도 변함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미련인지 구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그를 놓아주었다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진영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장모님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과연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영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수연은 조용히 장모님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고 있니? 내 덕분에요. 그는 힘겹게 대답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아? 그 말에 수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장모님은 살며시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아직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장모님, 저는 이제... 그녀는 그의 말을 막으며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도 날 떠나지 않았어.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렇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속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진영이 돌아왔다. 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수연과 장모님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모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어. 그녀의 미소 속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별거 아니야.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길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